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노란 바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녹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좋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먹으면 평생을 투석기 옆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단순히 겁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난 25년 동안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을 오가며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동안 저는 수많은 어르신이 억울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은 술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니었고 담배를 태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들이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셨을 뿐인데 그 정성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바나나는 칼륨도 풍부하고 혈압에도 좋은 최고의 과일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60대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그 상식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바나나 한 개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고 굳게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뻔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수술실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생생한 기록이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 없이 지켜드리기 위한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 고백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영상 아래에 있는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겠습니까?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힘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작은 손짓 한 번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로 실려가고 계실지도 모르는 내 이웃과 가족을 구하는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의사 면허를 걸고 거짓 없는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건강을 위해 믿고 따랐던 그 습관이 사실은 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참으로 무심하고도 무서운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다 타버릴 때까지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몸의 역과기인 콩팥은 70% 이상 기능이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다거나 다리가 조금 붓는 정도의 사소한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시점은 이미 콩팥이 비명을 지르다 못해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우리의 신장은 마치 오래된 집으로 들어오는 녹슨 수도관이나 수년째 교체하지 않아 시커먼 찌꺼기가 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필터는 촘촘하고 강력해서 웬만한 노폐물이나 과도한 칼륨도 금방 걸러냈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낡은 필터에 건강에 좋다고 믿고 밀어넣은 바나나의 강력한 칼륨 성분이 들이닥치면 신장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을 떠돌며 심장을 압박하고 결국 우리의 생명줄인 미세 혈관들을 하나씩 녹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기름때와 찌꺼기로 막혀 있다면 아무리 깨끗한 물, 즉 칼슘과 단백질을 보내도 집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듯이 콩팥이라는 필터가 망가지면 우리가 먹는 그 어떤 좋은 음식도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겉모습은 아주 건강해 보여도 속은 이미 녹슬고 막혀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바로 우리 60대 어르신들이 마주한 가장 잔인하고도 소리 없는 붕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신장 건강만큼은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슨 필터인 콩팥에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첫 번째 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생명수처럼 챙겨 드시는 고혈압 약과 바나나의 만남입니다.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겪었던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이진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습니다.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고 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바나나가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낮추는데 최고라는 방송을 보시고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큰 바나나 2개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한 지 딱 2주가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청진기를 대었을 때 심장은 마치 고장난 북처럼 불규칙하게 쿵쿵거리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는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울먹이며 우리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은 바나나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러느냐고 제 옷자락을 붙잡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정지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고혈압 약과 바나나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이진호 어르신이 드시던 혈압약에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었는데 이 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속에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몸속에 칼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칼륨 폭탄인 바나나를 매일 2개씩 밀어 넣으니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에 폭우가 쏟아진 것처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건강한 젊은 콩팥이라면 어떻게든 걸러냈겠지만 68세의 콩팥은 그 쓰나미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그 독성들이 심장으로 역류해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응급 투석을 통해 칼륨을 강제로 빼내어 목숨은 건지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어도 우리는 훌륭한 가장 한 분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진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혈압약을 드시면서 무심코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고칼륨 과일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향해 반가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혹시 본인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신장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에 더 구체적인 약물 이름과 주의 사항을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매일 마시는 그 하얀 음료와 바나나의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얀 음료가 무엇인지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평소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과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매일 아침마다 바나나 1개와 우유 1컵을 정성스럽게 갈아서 드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건강을 챙긴다며 수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던 아주 모범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박 어르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굴러야만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검사해보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장 안에 뾰족한 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돌들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신장결석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병상에 누워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에 나쁜 것은 입에도 안 댔고 뼈 좋으라고 우유랑 바나나만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신장에 돌이 생깁니까? 라며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화학 반응입니다. 바나나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살산이 우유나 요거트 속의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단단한 결정체인 옥살산 칼슘으로 변하게 됩니다. 젊고 팔팔한 신장이라면 이 찌꺼기들을 어떻게든 씻어냈겠지만 72세 박 어르신의 낡고 지친 신장은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을 걸러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찌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돌이 되었고 그것이 소중한 신장 조직을 긁으며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뼈를 살리려던 정성이 오히려 신장을 파괴하는 독극물이 되어 돌아온
이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 사실을 아셨더라면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진실을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이 내 건강은 물론이고 내 부모님이 응급실에서 고통받으며 신장 투석을 받게 되는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 영상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 간절한 진심은 오직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만 전달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상식이 내 몸을 무너뜨리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을 조심하고 우유와의 궁합을 피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즐기는 가장 흔한 그 습관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가장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달콤한 과일 한 조각.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포기하기 힘든 오랜 습관이지요. 하지만 이 사소한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무참히 찢어발기는 잔인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5세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그런 가슴 아픈 사례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당뇨 증세가 조금 있었지만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로 큰 합병증 없이 수십 년을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내 몸을 잘 안다며 안심하셨던 모양입니다. 식사 후에 건강한 생과일을 챙겨 먹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으셨고, 특히 부드러운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노령이 건강에 최고라는 생각에 매끼 식사 직후에 커다란 바나나 한 개를 후식으로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흰쌀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몸의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분이 가득 차 있는 잘 익은 바나나가 더해지면 혈액 속의 혈당 수치는 그야말로 폭발하듯 솟구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버리는 위험한 순간이지요. 김철수 어르신은 단지 건강한 후식을 챙겨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분의 끈적해진 혈액은 매일 3번씩 신장을 통과하며 그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을 물리적으로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신장의 핵심 기관인 사구체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혈관 뭉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밀한 필터에 설탕물처럼 변한 피가 높은 압력으로 들이닥치면 연약한 혈관벽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몇 달 뒤 정기 검진에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혈당 수치만 조금 올라갔을 줄 알았는데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뇨병성 신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짜게 먹지도 않았는데 단지 식후에 바나나 하나 챙겨 먹은 게 제 신장을 망가뜨릴 만큼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식후에 먹는 바나나가 입에는 꿀처럼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미 노화로 인해 녹슬고 약해진 60대의 신장 혈관에는 위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돌덩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신장의 혈관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흉터가 남고 그 부분은 다시는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처럼 당뇨가 없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췌장과 신장의 기능은 이미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들이닥치는 과도한 당분은 신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녹여버리는 독성 물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어떤 분은 과일을 먹고도 평생 멀쩡하게 사시고 왜 어떤 분은 김철수 어르신처럼 의사조차 놀라게 만드는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무서운 갈림길이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이 사소한 식탁 위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말 냉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바나나를 계속 드시는 것은 스스로의 신장을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무거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바나나가 정말 그렇게 무서운 독이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나나를 아예 끊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여러분을 공포에 몰아넣어 바나나를 식탁에서 영원히 치워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나나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 칼륨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아주 훌륭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바나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변화와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에 있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의 신장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역과 기능은 떨어지고 회복 속도는 늦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식습관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의 우리에게 바나나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내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명검이 되지만 나를 잘못 세워 사용하면 내 소중한 장기를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과 상담하며 느낀 점은 많은 어르신이 음식의 효능만 알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한 순간들은 잘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보약을 도구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독을 보약으로 착각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건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나나가 어떤 환경에서 독이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내 신장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장 여과기 상태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영리한 식사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건강을 되찾고 활력 넘치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경고가 혹시라도 지나친 걱정이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냉정한 데이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학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과학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5세 이상 인구의 무려 16% 이상이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은 본인의 신장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칼륨이 가득한 과일과 잡곡밥을 건강식이라며 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 환자가 칼륨 섭취를 조절하지 않았을 때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치솟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픈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시 따뜻한 두 손을 등 뒤 허리춤,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 가만히 가져다 대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곳 여러분의 따뜻한 손바닥 안쪽 깊은 곳에서 주먹만 한 크기의 콩팥 2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쉴 새 없이 피를 거르고 독소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이 작은 장기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버드와 서울대병원의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60년 넘게 혹사당한 여러분의 콩팥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필터는 낡아 헐거워졌고 미세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데 주인인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몸에 좋다는 방송만 믿고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칼륨과 당분을 계속해서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먹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병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의 식단을 역추적했을 때 몸에 좋다는 농축즙이나 엑기스, 그리고 과도한 과일 섭취가 원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챙겨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울먹이실 때입니다. 무지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무지가 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이 차가운 진실을 우리는 이제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의 통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아는 만큼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빠진 수치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의 증거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70세 최영희 어르신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통해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하셨던 분이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5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 손을 잡고 덜덜 떠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일만 남은 건가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던 그분의 모습은 의사인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어르신의 평소 식습관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범인은 역시나 바나나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오후에 바나나 한 개를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최 어르신에게 바나나를 무조건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칼륨을 빼내기 위해 바나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게 했고 양은 하루에 딱 반 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와 식사 사이 출출할 때 드시도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장의 필터를 청소해줄 미지근한 물을 매일 8잔씩 챙겨 드시게 하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말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이 약속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뒤의 결과는 실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검사실에서 나온 수치는 놀랍게도 1.2까지 떨어져 있었고 지쳐있던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도 최 어르신의 신장처럼 다시 숨을 쉴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나빠진 신장이라며 포기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주 작은 식탁 위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투석기 앞이 아닌 공원 산책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최 어르신처럼 다시 희망의 미소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 스스로와 소중한 가족을 위해 한 가지 약속을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내 신장을 위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당당하게 맞이하겠다 라는 결심이 서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100세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2글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과 맺는 거룩한 생명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100세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몸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낼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최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위대한 도전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며 응원하겠습니다. 최 어르신이 기적 같은 수치 회복을 만들어냈던 그 구체적이고도 정밀한 방법들,
이제는 여러분의 식탁 위로 그대로 옮겨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보며 다듬고 또 검증해낸 콩팥을 살리는 바나나 섭취 5계명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규칙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치고 낡은 신장 필터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그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생존 지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규칙은 바나나를 입에 넣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학적 원리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수치가 매우 높은 과일이지만 다행히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이미 60% 이상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바나나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썬 뒤에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과도한 칼륨의 상당 부분이 물로 빠져나가게 되어 여러분의 지친 콩팥이 느끼는 압박과 부담을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은 신장에 쓰나미를 던지는 것이지만 이렇게 물에 씻어 드시는 것은 부드러운 봄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하루 섭취량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지키는 절제의 미학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한꺼번에 들이켜면 독이 되듯이 바나나 역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하루에 딱 반 개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적당한 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꺼번에 2~3개를 먹어도 건강한 콩팥이 금방 걸러냈겠지만 우리의 낡고 무뎌진 필터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칼륨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종이컵 반 컵 정도의 분량인 바나나 반 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는 충분히 얻으면서도 심장의 맥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신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황금의 양이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바나나를 섭취하는 골든타임을 엄격하게 지키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식사 직후에 입가심으로 먹는 바나나는 이미 올라간 혈당을 폭발적으로 솟구치게 하여 신장 혈관을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지난 뒤, 즉 위장이 비어 있고 혈당이 안정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출출한 시간입니다. 이때 바나나 반 개를 아주 천천히 입안에서 죽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씹어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면서도 바나나의 좋은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바나나의 색깔과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선택하는 눈의 법칙입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슈가스팟 상태는 당도가 가장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맛은 좋지만 신장 혈관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 과도한 과당이 오히려 혈관 벽을 녹이는 독이 됩니다. 따라서 껍질 전체가 노랗게 익었거나 혹은 끝부분에 아주 약간의 초록빛이 남아있는 상태의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와 신장 밑의 혈관 보호를 위해 훨씬 더 현명하고 영리한 선택입니다. 맛있는 바나나보다 내 몸에 안전한 바나나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번째 규칙은 바나나를 절대로 혼자 드시지 말고 올바른 수호천사들과 함께하는 궁합의 법칙입니다. 앞서 우유나 요거트 그리고 고혈압 약과의 위험한 만남이 어떻게 신장에 돌을 만들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지 경고해 드렸습니다. 대신 바나나를 드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녹색 채소 한 줌을 곁들이시거나 혹은 신장의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비타민C는 칼륨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따뜻한 물은 혈액의 농도를 희석하여 바나나의 성분이 신장에 미치는 충격을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규칙은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눕지 않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병수발의 짐을 지우지 않으며 당당하게 100세까지 내 발로 걸으며 건강을 누리게 해줄 생명의 밧줄입니다.
이 소중하고 절실한 정보를 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 최준혁과 함께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면 제가 가진 25년의 모든 의학적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단순히 채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을 응급실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대한민국 실버 세대의 건강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아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약속을 저와 함께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긴 이야기가 거의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진료실의 전등을 끄고 가운을 벗을 시간이 되면 저는 늘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제 앞을 스쳐간 수많은 얼굴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나나 한 조각에 심장이 멈출 뻔했던 이 어르신, 뼈를 지키려다 신장에 돌이 박혔던 박 어르신, 그리고 식후에 달콤한 유혹에 혈관이 녹아내렸던 김 어르신까지 그분들의 아픔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지식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디이산, 즉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아끼고 고생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수많은 임종의 순간을 지켜본 의사로서 제가 단언하건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당당하게 곁을 지켜주는 그 건강한 모습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신장 투석기에 몸을 맡기는 순간 자식들의 가슴에는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죄책감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서 2026년 새해에도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과 떡국을 나누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문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복이자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좋은 걸음을 주어도 나무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 진료실 문을 나서기 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진심, 어린 경고들을 부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함께 건강하고 싶은 친구나 아직도 바나나를 우유에 갈아 드시고 계실 이웃 어르신 혹은 멀리 떨어져 지내며 늘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들이 떠오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그 한 번의 공유 버튼은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신장을 구하고 한 가정이 응급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비극을 막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치 있는 나눔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알고 깨달은 진실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이자 복을 쌓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신 이 영상 하나가 2026년 어느 날 밤, 어느 한 어르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돈가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장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100세까지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